우선 어제 좀 특별한 대화가 이 공간에서 있었는데, 이제 2019년 7월에 정확하게 4년 전이라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왜 그러면 4년 전 그 시점을 기억하냐고 했더니 자기 손주 생일 즈음에 왔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는 이제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 그림을 산다기보다는 그 작가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싱크대 밑에다가 이제 비닐봉투에다가 5만원씩 모아가지고 그거를 100장을 모아서 모으는데 한참 글쎄요, 한 1, 2년 그렇게 걸렸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 월급이 많지 않은 분이라서 그 현금 500만 원을 저에게 비닐봉투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작가님 잘 쓰시라고. 근데 그때 현금 500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그분이랑 대화하던 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내가 수익의 20%를 앵벌이 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00평 이상의 작업실을 줘야만 그 수익을 주는 건데, 나눠주는 건데, 단지 53평을 임시로 익었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지하 화실이. 그런데 그 제안이 고마워서, 그럼 난 지금부터 20%를 주겠다라고 해서 몇 달째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그 작가가 뭔가가 지금 많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뭔가가 힘들다 라는 느낌을 갖고서 현금 500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약 1000명은 아니고 한 800명에게 이렇게 공지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불경기가 오다 보니까 그림 계약자들의 할부금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월세를 내는 것이 힘든, 그러니까 제가 화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화실의 규모를 줄여버리면 앞으로의 그 계획들, 그 다음에 그림에 지금 다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또 이걸 이사를 해버리면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1년이 걸려버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화실 이사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창발을 판다 하더라도, 창발이 팔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매수자와 이걸 내가 3년을 쓰겠다라고 계약을 해야 돼요. 거기서 2, 3년은 더 지금 굉장히 공들여 가지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화실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월세 안 내면서 버틸 수는 있죠.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참 신경 쓰이는 일이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돼버렸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체 계약자 중에 완납하신 분이 약 4%, 그리고 계속 할부금을 주시는 분이 3%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7% 정도 됐었어요. 지금 아마 완납하신 분 빼고 할부금이 들어오는 분이 0.3%에서 0.5%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0명 중에서 한 40분의 그림 할부금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벌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벌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불경기에 더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침
마침 그 롯데의 미술 슈퍼가 열려서 여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를 대외적으로 더 알리고 일단은 아트 상품이나 판화 판매를, 왜냐면 그림은 목돈이니까, 그림은 뭐 지금 평균 2억이 넘어버리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좀 컬렉터, 좀 기존의 미술품 전문 컬렉터하고 제가 이제 만나는 때가 올 것이고, 현재 아미고님들은 이제 그때가 빨리 안 와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컬렉터에게 자기 그림을 팔아달라고 맡긴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거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제가 볼만한 시간은 없어서 요즘 유행하죠,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해주는. 그래서 문과생들을 위해서 오펜하이머에 나온 과학 원리들을 소개해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봤는데, 거기서도 계속 닐스 보어 나오고,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나오고, 거기서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제가 대학교 때 다 책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죠. 뭐 하이젠베르크, 뭐 디렉, 슈레딩거 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때 워낙 그쪽 이공계 양자역학 쪽의 책을 대학교 때 많이 봐서 다 귀에는 익은데, 물론 제가 다 이해하고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감이라도 잡고 읽어야만이 이제 이런 눈동자의 우주 그림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 책들을 제가 대학교 때 안 봤다면은 눈동자의 우주가 가장 적당하고 확실한 양자물리학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이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지 못했겠죠. 제가 그 오랜 숙성 기간이 걸렸죠. 한 16년 정도 숙성 기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양자경의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후에 오펜하이머까지도 지금 굉장히 그 개봉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오펜하이머에서도 계속 양자역학이 나오죠.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확실히 대중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시세계의 그 신비한 원리를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휴 에버렛의 평행우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 그림을 만나게 되겠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그 문자를 받아보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작가를 도와줘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담근 식혜를 이렇게 꽃감, 지리산 꽃감 이렇게 들고, 어제 그래서 꽃감이 영상이 잠깐 보였던 건데, 그 영상인데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들고 와서 그때 500만 원 현금은 그림을 사는 명분이었지만, 내가 또 500만 원을 빌려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500을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다, 자기가. 빌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33개월 미술품 그 할부를 시작할 때 전주역 투야에서 한 분이 100만 원 목돈이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매달 나는 가정주부인데 그 작가 그림을 하나 우리 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그때 사주보완 그림 100만 원이 없다, 이걸 할부로 내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3만 원씩 33개월 해서 99만 원만 내면 완납되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순번으로 잡고 해서 드리겠다 해서, 그때 그
할부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원칙이 이런 거예요. 저는 가족에게도 이 원칙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족도 투자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주식 투자를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똑같아요. 특혜가 없어요. 가족이든 뭐 처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죠. 순번에 따라 가는 것이고, 물론 약간의 선물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33개월 할부를 하고서 그걸 발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면 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걸 발표하니까 그 100만 원이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몇 분이 거의 100명? 나도 할부로 그림 계약할게요가 거의 발표하자마자 100여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총 계약액이 그때 3억 5천이 된 거예요. 2019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4월 2일까지 제가 받아줬어요. 4월 2일까지 그 계약금 3만 원을 받아준 거죠. 3만 원 또는 3만 3천 원을. 그때 이제 1억 원어치 계약하신 분도 있고 그랬죠. 그 뒤로 이제 그림값이 오르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개월 할부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그래서 100개월 할부를 시작했더니 그때 이제 총 계약액이 300억이 넘는, 그러니까 3억에서 100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식까지 해서 350억이 돼버린 거죠, 계약액이. 근데 굉장히 다들 계약을 했으나 매달 그 돈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제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지켜보는, 매달 내는 분하고 지켜보는 분은, 그럼 저는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지켜보다가 정말 제가 유명해지고 그림값이 정말 높은 가격에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사가고 할 때, 그때 이제 돈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약간 프리라이더 느낌이 나잖아요. 무임승차 느낌이 나죠. 그래서 형평성, 지금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의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만들고자 했느냐면은 7064 창발 계좌로 앞으로 넣으세요 한 거잖아요. 7064 창발 계좌로 넣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창발 계좌로 안 나오신 분들도 이제 기존 자동이체를 이렇게 해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창발로 안 넣고 기존 계좌로 놓고 있는. 근데 제가 특정 기간,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기간을 딱 정할 거예요. 지금 저번 5월달 때부터요. 5, 6, 7, 8 그러면 5월부터 대략 한 5, 6, 7, 8, 9, 10 한 6개월 정도는 그 7064로 넣은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7064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거냐 이거죠. 미술품 자산 전문은행? 그러니까 은행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증권사에서는 자기 기본 자산이 있으니까 미술품 전문 미술품 자산 토큰화 STO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STO가. 근데 제 그림을 그런 어떤 증권사라든가 기존 업체에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럼 내 그림도 자산으로 해서 수익 내서 나한테 일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받은 영감, 신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창업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야만 이쪽으로 화분기통으로 가게 되는데, 화분기통이라는 게 지금도 기축통화가
여러 국가의 기축통화가 있듯이 미래에도 이 그린본이 기축통화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부동산 본위도 있을 것이고 골동품, 그다음에 개인 활동이나 신체 정보. 지금 월드코인에서 홍채를 모으고 있잖아요. 홍채. 그걸 등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활동 정보를 자기들이 다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주겠다, 코인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죠. 비트코인보다는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자, 근데 미래 화본 기통이 그러면 왜 부동산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골동품, 그 다음에 기존 코인 하고 다른 게 뭐냐? 기존 코인이 채굴 제한이 있잖아요. 채굴 양의 제한. 사실 이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에요. 먼저 들어와야 돼. 먼저 해야 돼. 효과적이긴 한데 이거를 전 세계화 하는 데는 그게 처음에 효과적이었던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버려요. 이거를 어떤 불평등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존 달러 세력이 있다고 쳐봐요. 달러 세력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거를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를 무력화시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법적 전쟁이 나는 거죠. 가만두질 않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골동품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골동품은 전 세계 어디나 있고요. 문화재가 어디나 있고, 또 부잣집 지하 수장고에 가면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더 이상 나오지 않죠. 100년 지나야지 또 새로운 골동품이 천천히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금은 산업에 쓰는 광물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도 마치 부동산하고 골동품하고 채굴량이 제한된 코인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라는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그래서 그것이 그 미래 사회에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졌을 때 필요한 그 통화량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자산 토큰화가 분명히 될 텐데, 그러면 이 자산 토큰화를 담보물이 없는 코인이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가 없다.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산이 있는 토큰을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산 토큰하고 월드코인하고 이렇게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왜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고, 또 국가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세계 표준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9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90% 이상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90% 중에 또 어떤 90%가 찬성을 해야 되냐면은 상류층의 90%가 찬성을 해야 돼요. 상류층의 90%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강남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상류층의 90%가 거기 사니까. 강남 아파트 값을 지키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왔다. 또는 특정 세력의 땅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표준화가 된다라는 것은 전체 인류의 90% 이상이 찬성할 만해야 되고, 특히 상류층의 90% 이상이 찬성할 만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화분기통으로 본 거예요. 이게 갈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바로
거리들의 그림을 여기에 내가 30%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30% 이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독립적으로 출발을 해야지 다른 증권사에 제 그림을 맡겨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라는 법인이 있고 창발이라는 법인을 또 만들었죠. 또 만들어서 7064 계좌로 그 이제 그림값이 들어오면 그거를 지분화해 주겠다. 액면가 그대로 미술품 자산은행에 지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고작가가 지금 힘들어 보이니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 했어요. 이 얘기를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특정 기간이 언제냐면 24년 설날까지예요. 7064도 24년 설날까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064로 들어오는 그림값을 여기 미래 미술품 자산은행에 지분화해 주겠다. 근데 어제 그분이 그 조선가정 그분이 빌려주겠다는데 이렇게 힘든 걸 알고 돈을 빌려주시니 이것도 미술품 자산은행에 지분화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이죠. 더 이상 필요도 없을 거야 아마 그때 가면은 24년 설날이면 몇 달 안 남았을 것 같은데 90, 11, 12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하자고요. 그림 투자도 아니고 주식 투자도 아니에요. 단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C은행으로 받을 거예요. 개인 계좌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인 거죠. 개인 사채인 거죠. 개인 그냥 빌려주는 거죠. SC은행으로 받으면 가급적 빨리 갚을 건데 이게 미술품 자산은행에 지분화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분화. 빌려줬다가 빼기만 해도 그러니까 보험으로 따지자면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 같은 거죠. 단지 그 이제 무이자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만큼의 가치를 잡아주는 그 형평이 맞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를 제가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어제 이제 그분이 찾아와서 고작가 지금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왔다. 500을 빌려주겠다. 단 지금 자기도 투자할 만한 형편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미술품 자산은행에 지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빌려주기만 해도. 근데 한 분한테만 또 그런 혜택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꼭 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박 실장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필요 없는 돈을 제가 빌리지는 않을 거예요. 9월달까지는 지금 좀 충분해요. 근데 10월, 11월 어떤 상황이 전혀 안 빌릴 수도 있어요. 안 빌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빌려주면 이게 빌려주기만 해도 여기 지분화되는 거는 이제 형평성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력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박 실장한테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여력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냥 리스트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정말 그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행히 저번에 그 문자를 보냈을 때 굉장히 큰 목돈을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있어서 다행히 2달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9월달에 이제 이 롯데미술 슈퍼를 한번 해보고 10월, 11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공지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네, 선